처음에 입문해가지고 아직까지 내용 분석이 잘 안 되고 공부 주류를 어떤 식으로 이어가는지 아직 그 체계 정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한의학 공부 중요한 핵심은 다 하는 테입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질병이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느냐. 되게 우리 몸에 병이 왜 오는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궁금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방에서 분석하는 질병이 오는 원인은 자, 외인육음. 이 음자가 음탕할 음자입니다. 외인육음과 내인칠정이다.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한방의 이해에서 공부를 할 때 인체는 자연과의 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정체를 형성한다. 자연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명활동이 유지 안 된다.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공부했죠. 그래서 질병이 오는 원인을 우리가 병이 오는 원인을 육음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질병이 올 수 있는 이유를 육음이란다. 육음은 뭐냐면 풍, 한, 서, 조하다. 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습기로부터, 더위로부터, 아주 건조된 공기로부터, 열로부터 이렇게 바깥에서 올 수 있는 요건은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 풍한 서섭 조화라는 것은 자연의 육기야.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필수적인 조건이야. 그런데 왜 이것이 이 질병이 오는 원인이 되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가 여기에 저항 능력이 약해가지고 바람을 맞고 찬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사자, 간사할 사자를 붙여서 풍사다, 한사다 이런 용어를 써서 질병이 오는 원인을 분석한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질병 요소. 그 다음에 내인칠정이다. 우리가 정서적인 기능, 성을 낸다든지 너무 기쁘다든지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이런 7가지 정서적인 기능이 과도해가지고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한다. 즉 말하자면 너무 성을 많이 내면 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이 안 좋아지죠. 요즘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아주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면 집에 오면 대문 탁 참으시는 니 오늘 왜 싹 하면 그 성을 탁 내면 자기만 손해라. 자기만 간이 상해. 간이.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정서적인 생활 기쁘면 기뻐해야 되고 슬프면 슬퍼야 되고 좋으면 웃어야 되고 겁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깊이 생각을 있어야 돼. 이게 심하면 질병으로 간다. 도가 지나치면. 그래서 너무 깊이 골똘히 이 상사병이 생기는 거는 뭡니까? 비장을 아주 해치고 너무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폐를 상하게 하고 마음을 심장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질병이 오는 6가지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외인 육음과 내인 칠정 이 원인을 빼고 나면 질병이 올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거냐면 과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살이 난다든지 과일 너무 편하게 생활해가지고 뭐 좋은 것만 먹고 고량진 먹고 해가 배도 안 꺼지고 이래가지고 막 안에 막 지방이 내장 지방이 채이고 막 이래가지고 병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너무 요즘 얘기하는 섹스 남녀 관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그거가 골병 들은 사람 참 많았죠. 그 옛날 책에는 보면 박노과다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처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안방에서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탈이 나는 부분이 상화탕이라는 약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상화탕 있죠? 상화탕. 상화탕은 이거 하고 난 뒤에 먹으라고 책이 처방이에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하고 나서 아침에 상화탕 한 잔 쫙 끓여도 내 상화탕 뒤에 처방 안 해줄 테니까 끓여놓고 한 잔 쫙 먹어보세요. 그날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상화탕은 양반들 이전에 그러고 삼천국녀를 거느린 왕이 딱 밤에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딱 이거부터 때려줘야 된다. 박노과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벌레한테 물린 거. 그걸 안 하면 어디 타박상, 어디 떨어졌든지 넘어졌든지 부딪힌 거. 이거 말고는 한방상으로 보면 적어도 아까 외인 유검, 내인 칠정, 그 다음에 과로, 과일, 너무 편하고 너무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박노과다, 그 다음에 벌레한테 물린 거, 충상, 교상, 개한테 물린 거, 그 다음에 어디 타박상, 이거 말고는 질병이 올 곳이 없다고 우리 한방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병인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더라도 요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되겠는데, 자, 우리가 아까 이거 배웠습니다. 표리 관계, 그죠? 질병이 몸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한열, 환자가 뜨겁다고 느끼고 있느냐 춥다고 느끼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허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보약을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설사약을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허하냐 실하냐의 문제. 이거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을 공부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기와 혈과 진액은 뭐냐면 우리 인체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와 혈과 진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궁금하죠. 이게 뭐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기라는 물체는 우리가 주로 폐기의 호흡하는 작용에 의해서 기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혈과 진액이라는 물체는 이거는 사람이 먹지 않고는 만들어질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하는 거는 먹는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중에서 화학 조미료만 빼고 나면 약용식물 아니겠습니까? 화학 조미료만 제외하면 전부 약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이 재료가 돼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갈하고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피가 되고 기가 되고 진액이 되는데 이거를 깨끗한 피를 만들어야 되고 깨끗한 진액을 만들어야 되고 깨끗한 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조심스럽고 가려서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생명체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물질인 기와 혈과 진액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라는 이런 그 물질에 대해서는 기에 대해서는 여간해서 잘 이해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입이 아프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딱 얘기합니다. 기는 호흡에서 얻어지는 산소의 활동을 의미한다. 쉽게 최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고, 혈은 음식을 먹고 얻어지는 영양물질 중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상적으로 조혈 기능이 유지되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얼마만한 양의 피가 만들어지고 얼마만한 양이 하루에 소비되는지 대충 짐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서 모릅니다. 이거는 검사하는 방법이 없어서 모르는데, 제가 어느 학자하고 이 피와 관계되는 문제를 가지고 쭉 연구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최소한 하루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피를 만들어지는 양은 소주잔에 한 3컵 소주잔에 3컵 내지 5컵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루 소모되는 피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사열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부항을 걸어서 피를 뽑아내는 거,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하루에 우리가 소주잔 석잔 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보면 뽑아내는 양이 하루 소주 석잔 능이 뽑으면 그게 언제 채이겠습니까? 한 며칠 걸려야 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우리가 뒤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일정한 양이 매일 세포가 먹고 필요한 영양소로 우리가 공급이 되어져서 소모가 되고, 소모되는 대신에 새로운 피가 음식을 먹고 만들어지는데 그 비율이 최소한 1:1은 돼야 된다 이거죠. 소모되는 피보다 생산되는 피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빈혈이 오고 혈액 부족 증상이 생기고 질병 현상이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 균형과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라는 거는 우리가 호흡하는 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먹고 음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기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기는 선천적 기와 후천적 기로 보는, 선천적 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딱 받아 태어나는 기. 그런데 사람은 부모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를 한번 받아들여 숨을 한번 쉬어야 그때부터 생명이 유지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천적 기는 이것만 가지고 생명이 계속 존속할 수는 없는 문제죠. 태어날 때는 선천의 기, 부모로부터 선천의 기를 받아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뒤부는 어떻습니까? 후천적 기로 보강을 해야 돼요. 후천적 기는 뭡니까? 천기, 하늘에서 얻어지는 공기죠. 그 다음에 또 후천적 기는 호흡과 음식으로 얻어지는 기를 말합니다. 음식으로. 양의 부위에 있는 기를 양기, 음의 부위에 있는 기를 음기라 하고, 기타 수곡의 기, 호흡의 기, 오장의 기, 육부의 기, 경의 기, 이런 전부 기자를 붙여서 오장육부에도 오장의 기, 육부의 기를 다 붙인다. 기의 성질은 침투성. 어떤 대상의 구별 없이 조금만 맞으면 침투하는 기능, 보존성, 침투된 기가 상당 기간 보존되는 이런 기능, 저장성,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처럼 우리 몸 속에 기가 저장되는 기능, 동조성, 특정한 기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에게도 그것과 동일한 기장이 형성되는 기, 활동성, 사물에 대한 기의 영향력으로 직접 기공을 수련하면 기의 작용이 조금 관찰이 된다고도 얘기하는다. 이것을 우리가 활동성이라고 얘기한다. 기의 4대 분류, 원기, 영기, 위기, 종기. 점점 어려워집니다만은 원기, 이거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기운을 말한다. 영기,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화생된 만들어진 유순한 성질을 띠고 있는 기.
위기, 이거는 수고 음식으로부터 받아들인 기 중에서 한기, 찬 기운으로부터 발생된 거. 그 다음에 종기, 심장의 맥박발현과 심장 자체에서 움직이는 이런 기를 우리가 종기라고 얘기한다. 기의 생리활동은 추동작용. 우리가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작용. 그러니까 심장에서 판막에서 혈액을 밀어내야 온몸에 순환하는 거죠. 추동작용. 온후작용.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 방어작용. 어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작용. 고습작용. 우리가 어떤 수액물질이나 피나 어떤 이런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용.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 기화작용은 기의 운동을 통해서 인체의 액체 심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 즉 말하자면 우리가 뽑아들인 영양소를 피가 만들 것인지 진액을 만들 것인지 기를 만들 것인지를 역할을 해서 움직여주는 이런 작용을 기화작용. 여기 있죠. 기, 혈, 진액 등 각자의 신진대사와 상호 전화작용이다. 즉 혈이 진액이 되기도 하고 또 혈액 농도가 너무 강하고 세면 진액이 혈액 농도를 조정해주는 이런 상호 전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기화작용이 멈추면 생명활동도 멈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혈입니다. 혈입니다. 피에 대한 얘기죠. 피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피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통해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를 만들려면 어떻게? 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첫째, 정신이 맑아야 되고 먹는 음식이 깨끗해야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는 깨끗한 피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체에서 섭취된 음식물이 위에서 부숙이 되고 소화기능과 비의 운화기능에 의해서 수곡지정으로 변하고 수곡지정으로부터 형성된 연기와 진액은 혈액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된다. 음식물로부터 받아들인 이런 영양소는 피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다. 혈의 기능은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고 섬유시킨다. 피가 몸에 돌아가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부를 윤기가 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에게 공급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활동의 기초물질이다. 피는. 그 다음 진액입니다. 진액, 이거 이제 잘 못 듣던 말입니다. 근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진액이 말라가지고, 얄궂다. 어디가 얄궂노? 아무 힘도 없고, 어디 올라가려고 하면 무릎이 뜨끈뜨끈 소리도 나고, 어깨죽지도 아프고, 못 움직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액은 무엇을 진액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피를 제외한 우리 몸속에 있는 수액 성분, 수습 성분, 물기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이 전부를 통칭해서 진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액은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진액은 우리 몸속에서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그 물질로서는 기나 피와 똑같은 그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진액까지만 공부하는데 다음에 조금 상급 고급 과정에 올라가야 되면 자, 기도 배우고 혈도 배우고 진액도 배우고 정을 배우고 정. 그렇죠? 정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번 이 기초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액까지만 공부하는데 이 진액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을 제외한 모든 수액, 물 종류는 전부 진액이다. 진액 역시 피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자윤작용을 하고 유양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관절이나 우리 몸에 서로 장부와 장부 사이의 이 기능을 서로 윤활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종류는 뭐냐면 소변이나 대변에 섞여 있는 물, 침,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이 전부 진액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액의 형성은 마찬가지 이 음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음식물이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물질과 대장에서 흡수된 수분이 비에 전달돼서 진액을 형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기, 혈, 진액의 관계 모두 수곡지 정미로부터 기와 혈과 진액은 음식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음식물로부터 변화된 영양소다. 이렇게 봅니다. 혈과 진액 관계 모두 음에 속하며 영양을 공급하고 윤활자한 기능을 가진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혈과 진액은 상호 전화될 수 있음. 피가 진액으로 변화질 수도 있고 진액이 혈액으로 변할 수도 있다. 서로 상호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가 탁하게 되면 진액이 이 공급이 돼서 혈액 농도를 약간 묽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다. 기혈진액과 장부의 관계. 기혈진액은 장부의 기능 활동에서 발생된다. 기혈진액은 장부의 기능을 발휘하는 기초적인 물질이다. 장부,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기혈진액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지만은 또 오장육부가 활동할 수 있는 기초물질이 되기도 한다. 아시겠죠? 기와 혈과 진액은 오장이